다음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영화 너의 색을 봤습니다. 그게 뭐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CGV에서 10월 12일에 개봉을 했고 CGV 독점으로 개봉한 작품입니다. 야마다 나오코라는 감독님의 작품이고, 대충 줄거리를 소개를 드리면 주인공이 3명이에요. 예. 토츠코, 키미, 루이 이렇게 3명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너의 색인 이유가 토츠코는 사람을 색으로 봐요. 일종의 공감각을 활용하는 거죠. 공감각이요? 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얼굴도 보이는데 오라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얘는 자기는 근데 무슨 색인지를 몰라요. 자기한테는 색깔이 안 보여. 네. 그리고 이제 토츠코가 카톨릭 미션 스쿨에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에 사는데 어느 날 이 키미라는 여자애를 보고 이 키미의 색깔에 완전 빠져버려요. 키미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띄거든요. 근데 이제 이 키미라는 애가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키미가 자퇴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키미는 돌연히 자퇴하고 그 헌책방에서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그 좋아하는 기타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서 이 키미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네. 할머니도 이 키미랑 토츠코가 다닌 카톨릭 미션 스쿨에 다녔었던 거예요, 옛날에. 네.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이 키미가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다닌다는 거에 되게 어떤 자부심이 있고 그걸 좋아했는데 키미가 돌연히 자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못 한 거야. 그러면서 학교 가는 척 하면서 몰래 헌책방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토츠코는 이제 키미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흰 고양이한테 이끌려서 키미가 일하는 헌책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키미가 토츠코한테 어쩌다가 여기 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츠코가 당황해서 눈앞에 있는 책을 이렇게 집어들고 나 이거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얼버무려요. 근데 그게 마침 피아노 교재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키미가 뭐 토츠코한테 뭐 피아노 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음악 얘기를 막 하니까 그 헌책방에 있던 루이가 그 얘기를 우연히 듣고 키미랑 토츠코한테 음악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쓱 껴들어요. 네. 그랬더니 토츠코가 이제 또 언급결에 우리 밴드 한다. 뭐 밴드를 한다기보다 뭐 방금 우리가 밴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루이가 그럼 나도 껴줘 이렇게 된 거예요. 키미도 이제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밴드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 3인 밴드가 우연히 결성이 됩니다. 근데 이 루이라는 애는 그 외딴 섬에서 엄마랑 살면서 음악을 하는데 엄마가 이 외딴 섬의 의사예요. 네. 이 외딴 섬의 의사가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가업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루이가 이걸 물려받기를 바라는데 루이는 음악이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가업을 물려받길 바라니까 네. 몰래 섬에 있는 폐교회에서 음악을 해요, 혼자서. 근데 이제 토츠코, 키미, 루이 이 3명의 친구들이 밴드를 결성해서 이 루이의 작업실 같은 이 폐교회에서 같이 음악을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 작품이 좋았던 점은 이제 우리 모두 살짝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좋아해.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들과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을 너무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난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은 그렇게 책 읽을 시간에 공부나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 이런 주변 환경들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마침내 내가 쓴 소설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이고 이런 어떤 비슷한 경험들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좀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한테. 공감이 되는 거죠, 이 인물들한테. 근데 이런 과정을 그린 작품이 이 작품 하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쵸. 저는 대표적으로 그 싱스트리트라는 작품이 이거. 떠오르거든요. 네. 그 개 나온 거 아니에요? 콩푸 팬더 서빙하신. 잭 블랙? 네. 그건 아니, 스쿨 오브 락 말하는 거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스쿨 오브 락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청춘들과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그쵸. 느낌. 그 싱스트리트가 이제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맞아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음악 좋아하는 애들끼리 음악 하다가 이 싱스트리트 주인공도 뭐 미션 스쿨 같은 데를 다닐 맞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 학교 막 이런 외부 세계에 저항하고 막 이러면서 살짝 락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로큰롤 정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화는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의 모델 하고 싶어하는 애랑 같이 건너가면서 맞아. 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 작품도 이 싱스트리트랑 비슷한 느낌을 주긴 해요. 근데 이 너의 색과 싱스트리트의 차이는 이 너의 색에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는 뭐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살짝 뻔한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할 거라고요. 아니면 뭐 학교에다가도 막 저항하는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교장 선생님을 골탕 먹이고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뭔가.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들의 일탈에 있어서 되게 관대하고, 왜냐면 애초에 여기가 미션 스쿨이면서 여학교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자랑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학교 규칙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이라는 애는 남자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칙을 어기는 건데, 학교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관대하게 받아주고 오히려 이 친구들을 위한 무대가 되어준달까?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정도 얘네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대신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너 무조건 의사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업을 이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의사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기대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좀 지레 겁먹고 하는 걱정 같은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지레 겁먹지 않나? 라는 생각?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래 보여요. 갱갱은 어때요? 전 겁 많이 먹는 스타일이죠. 왜냐면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뭐 예능에 나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뭐 견뎠고, 맞아. 너무 맨날 배고프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이런 시간을 막 버티다 보니까 뭐 지금의 배우가 됐다. 근데 물론 그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사실 모든 현실이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않죠. 맞죠.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응원해주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의도치 않게 일이 순탄하게 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 고통에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지레 좀 겁먹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이제 너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일, 뭐 그게 음악이 됐든 아니면 뭐 공부가 됐든 소설을 쓰는 거든 뭐 사업을 하는 거든 뭐든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생각보다 너를 사람들이 많이 응원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 세상이 너를 꼭 가로막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무대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근데 겁을 사실 먹어야 돼요. 겁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뭔가 요새 나오는 작품들이 다 너무 과하게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었던 거죠. 겁을 왜 줘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겁먹는 이유도 요즘은 너무 많은 플랫폼과 매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정보도 얻기 쉬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쉽잖아요. 그쵸. 이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그 마음이 100이면 긍정적인 건데 사실 나는 이 사람만큼 막 품을 들일 수 있을까? 이 사람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뭐 내가 놓쳐야 되고 약간 잃어야 될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저는 겁을 되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막 SNS에 막 성공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쵸. 저는 잠을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럼 나는 잠을 하루에 무조건 7시간, 6시간 자는데 그럼 난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처럼 사실 들리거든요. 아니요, 약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기까지 가려면 저 정도는 해야 저기까지 가는구나. 그쵸. 아니죠.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이 안 사람 좋으니까 잠 줄여가면서 때우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사람아. 그런 요소가 여러 개잖아요. 아니면은 저는 뭐 어떤 유명한 대학,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맞지.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막 매체에서 떠들면은 사람들이 꼭 그럼 나 하버드에 못 나왔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 망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사회가 됐다는 거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인정하죠. 이 SNS와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왔으니까 저 정도 생각을 해보지, 그쵸. 도전을 해보지 어. 이러면서. 근데 이 작품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것도 현실이긴 하죠. 그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분들이 잠을 줄여서 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고, 뭐 아니면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당연히 성공했겠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소박하게 해가지고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줘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이 작품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반대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나를 계속 가로막고 억압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계속 생긴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대체 현실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보겠습니다. 왜요? 전 막 위로해주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럴 것 같았어. 쓸모 없잖아요. 위로해서 뭐예요?
그냥 그 힘든 상황이 있다면은 그 힘든 상황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힘들구나 하고. 뭐 네. 인생은 원래 슬픈 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힘 얻으면 좋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 돼요? 네, 얼마나? 진짜 약간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동기가 얼마 동안 지속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나는 일시적인 사실 거예요, 일시적인 그렇지 않아요. 거. 나는 이게 진짜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뭐 따뜻한 말 해주는 게 그렇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엄청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기대에 충족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이 욕망 자체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 큰 동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갱갱이 저한테 너 하고 있는 일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나는 당장 그 상황의 어떤 위기모면 같은 느낌의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내가 이걸 만약에 귀찮아서 아니면 또 별로 같지 않은 이유로 이걸 포기하고 그만뒀다고 했을 때 위로를 해준 갱갱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마음을 써서 얘한테 위로를 해줬는데 얘는 이걸 이렇게 쉽게 포기하네? 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감각이 되게 큰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위로받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힘되는 말 해주면 좋죠. 그럼 뭐 괜히 기분 좋아지고 나 잘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들었을 때 그 말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습 괜찮다, 이대로만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면 전 그 말에 안주하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있죠.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 성향이 성향이죠. 그쵸. 네. 여기서 한 번 더 베베랑 저랑은 진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오랜만에 느끼네.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했는데 너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은 전 그럼 안 해요. 놔요. 왜요? 그치. 저는 그래요. 놔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감히 너가 약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손을 놔버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했는데 이런 말 들으려고 했나? 근데 오히려 사실 그냥 당근과 채찍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제 당근 100인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당근을 주면은 더 칭찬받아야지, 더 칭찬받아야지, 다음엔 더 놀래켜줘야겠다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시력 안 좋죠. 네, 시력 안 좋죠. 당근 많이 안 먹어봤네. 더 그래서 당근을 더 원하는 거죠. 네, 당근을 많이 원하는 거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좀 해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못하잖아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감히 네가 네. 이 생각했죠. 네. 근데 이 작품이 신기한 게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음.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뭐 혼자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안 좋게 말하면 겉핥기식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좀 떡밥을 던지고 그래서 회수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비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좋았어요. 좀 더 인물이 현실감이 있달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베베랑 친하고 갱갱이랑 친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요. 전혀 모르죠. 그쵸? 근데 영화나 어떤 소설 이런 서사적인 작품들은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되게 내밀한 감정, 되게 솔직한 비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되게 사실 비현실적인 어떤 경험이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오히려 되게 인물을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작품에서는 더 강점이지 않나? 되게 현실감 있는? 그래서 이 토츠코, 키미, 루이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이 이 일본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위로가 어떤 이 작품의 강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노래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우리가 밴드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키보드 정도의 어떤 그런 좀 클래식한 구성의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는 그 테레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네. 그 고주파 발진기를 개조해서 만든 악기인데 되게 현악기 비슷한 어떤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 소리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오르간 소리도 이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음악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르간 좋아해요. 그래, 좀 중독성 있어요 노래가. 그리고 근데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사실 베베가 앞에 말했던 거랑 이 작품의 단점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 지루해요. 이게 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잔잔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솔직히 지루합니다. 그런 원래 스트레스인데. 그런 작품들은 다 지루해요. 전 네.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좀 개인의 취향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 큰 살짝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작품의 이름이 왜 너의 색인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 토츠코라는 애가 그 사람들의 색을 막 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장치로서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나오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에 되게 중요한 장면에서 쓰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너의 색이라는 이 색깔을 보는 요소를 빼도 사실 이 작품은 말이 되지 않나? 그냥 그 자체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색깔을 막 활용할 것 같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 있잖아요. 네. 너의 이름은이라거나 네. 이번에 나온 거 뭐야? 스즈키의 문단속인가? 스즈메의 스즈메의 문단속? 네. 이런 것들은 되게 빛을 엄청 그쵸. 활용을 잘하잖아요. 이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작품도 너의 색이라고 해서 그러면 색을 활용한 그런 눈을 막 화려하게 현혹시키는 장면들, 스토리에서 이 토츠코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활용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은 편에 가까워요. 사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싱스트리트 같은 그런 밴드 네. 영화 아니면 청춘 영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두렵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베베처럼 지루한 거는 싫다. 무조건 도파민과 짜릿짜릿한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럼 위로 필요 네.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천. 그리고 이런 주인공의 공감각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제목에도 쓰일 정도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게 잘 쓰이지 않았다라는 지점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긴 베베 취향은 진짜 아니긴 해요. 저 절대 안 좋아해요. 볼 거- 근데 절대 저 안 볼 것 같은데. 피아노의 숲 아세요? 알죠. 알죠. 저 그거 좋아하는데 잔잔하면서 근데 초등학생 때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건 약간 이제 그 베베의 지금과의 인격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땐 조금 더 많이 순수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순수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눈빛이 너무 불온해요. 근데 모르겠네. 이거 좀 있으면 내려갈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나온 지가 한 달이 된 작품이라 가지고 보실 분들은 빨리 영화관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어떤 넷플릭스나 이런 OTT 같은 데 풀리는 걸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기에는 좋은 작품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갱갱이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갱갱양은 뭘 준비하셨죠? 네. 제가 본 것은